네, 저번에는 제가 도커를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도커를 실행시키는 클라우드 환경인 AWS, 가장 대표적인 AWS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3학년 이우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EC2, ELB, 그리고 실사용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AWS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를 저희가 발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아키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희 학과 특성상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근데 이 로컬 서버에서 돌리기에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각자의 로컬 서버에서 똑같은 환경을 세팅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서 서버를 배포해 놓고 그 서버를 중심으로 각자 팀원끼리 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AWS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용해 보시면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프라인데요. AWS에서는 이제 리전, 그리고 Available Zone이라고 하는 가용 영역,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 이렇게 구성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리전에는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은 또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이미지에 보이는 게 각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총 4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리전에, 그리고 수많은 가용 영역이 있고, 그 가용 영역 안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고, 데이터 센터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이 서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네 번째 가용 영역 신규 개설해서 2020년에 AW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용 영역을 개설했다 하면서 마켓컬리는 어떻게 하면서 AWS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인프라 확장하고 이런 걸 했고,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AWS를 사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배포하고 그리고 인프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리전에서 각각 여러 개의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리전은 그냥 말 그대로 지역, 그 지역 안에 여러 개의 리전이 있다, 각 글로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용 영역이랑 엣지 로케이션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말로는 이래요. 가용 영역은 리전 안에 있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 센터의 집합이고, 엣지 로케이션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 캐싱 및 전송용 서버 위치라고 정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리전 안에는 어쨌든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있고, 그 가용 영역에서부터 저희는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엣지 로케이션은 뭐냐면, 이 엣지 로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이제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프론트가 뭐냐면은 인프라를 여러 번 글로벌적으로 확장하려면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 캐싱하고 있다가 가까운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DNS 요청을 cloudfront.net 이런 도메인으로 DNS 요청을 자기 DNS 서버로 보내면은, 이 DNS는 결국에는 클라우드프론트 DNS로 가게 됩니다. 2번. 그래서 이 클라우드프론트 DNS에서 이 사용자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제 이 클라우드프론트 엣지 서버의 IP를 다시 전달해주고, 클라이언트가 그 IP를 받아서 HTTP 요청을 자기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IP, 엣지 로케이션에 보내는데, 그 엣지 로케이션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 요청을 캐싱하고 있다가 이제 사용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엣지 로케이션은 캐싱용 서버,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캐싱용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사용해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이 글로벌적으로 이 뭔가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내 서비스를 빠르게 이게 배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엣지 로케이션으로부터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다가 빠르게 받게 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EC2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EC2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아마존에 있는 그 뭔가 이제 내 전용 서버 그 하나를 EC2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실습 도중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접속하려면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SSH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SSH 프로토콜에 대해서 GPT한테 물어본 결과를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보내고 서버한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키 교환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키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리고 사용자 인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한 어떤 터널이 만들어져서 거기로부터 이제 접속을 해서 그 EC2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도 어떤 키를 갖고 있고, 공개 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도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어서 그 키를 교환해가지고 그렇게 통신이,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이게 통신하는 방식이 SSH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인데요. 이게 노출이 되면은 제 인스턴스가 다른 아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도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미 시큐리티 폴더로 있고, 여기서 ls 하면은 지금 PM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EC2 인스턴스, EC2 유저의 132 이런 IP를 가지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겠다를 하면은 이제 앞에 바뀌면서 EC2 인스턴스에 정상적으로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스팟 인스턴스라고 EC2의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EC2를 여러 가지 옵션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프리티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팟 인스턴스는 사용하지 않은 예비 EC2 용량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지 않는 용량을 미리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대신에 누가 이런 서버를 사용한다 하면은 그대로 꺼지는,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정말 하기 좋겠죠. 대신에 온디맨드 인스턴스보다 90%가 저렴하니까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은 스팟 인스턴스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그리고 싸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EC2 보안 그룹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EC2 인스턴스에 제가 설정해둔 보안 그룹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 규칙이랑 아웃바운드 트래픽 규칙을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동일하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ELB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ELB가 뭐냐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IP 주소 등 여러 대상으로 분산시켜 놓는 AWS의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EL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헬스 체크라고 하는 상태 검사 기능을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건데, 만약에
여러 개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서비스가 한 서버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보통 웹 서비스 그리고 뭐 DB 이렇게 서버를 따로 두고 하는데, 아니면은 또 예비 서버를 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DB 서버가 죽었다 이러면은 이 죽은 거를 ELB에서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로는 트래픽이 가지 못하도록 흐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재복구의 솔루션에도 유용하고, 네, ELB 서비스를 이용해 놓으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깁니다.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 AL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은 읽어보다가 뭐 HTTP 그리고 HTTPS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영어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7계층에서 동작을 하고 어떤 URL이 들어오면 그 경로는 이제 여기 서버로, 그리고 어떤 URL은 여기 서버로 분기시켜주는 역할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밸런스는 뭐 또 읽어보다가 뭐 UDP, IP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름도 네트워크다시피 4계층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4계층 UDP나 TCP 요청 프로토콜이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 실시간으로 그대로 분기시켜서 그 4계층에서 동작하도록, 그래서 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게임 서버나 채팅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회사가 AWS에 배포된 상계층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웹 서버는 VPC에 퍼블릭 서브넷에 배포되어 있으며, VPC는 하나의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망이겠죠.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동일한 VPC 프라이빗 서버넷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드파티 가상 방화벽 장비 검사용 VPC에 배포했다. 그러니까 어떤 VPC가 있고 또 장비 검사용 VPC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장비는 IP 패킷을 수신할 수 있는 IP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루션 아키텍트는 웹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장비와 통합해야 한다. 가장 작은 운영 오버헤드로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게이트웨이 밸런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ALB와 똑같이 7계층에서 동작은 하지만 심층적인 패킷 검사를 위한 트래픽 분산을 할 때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앞에 붙여가지고 분기시켜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스너와 타겟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리스너가 포트나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듣고 이제 각 분기를 시켜줍니다. 타겟 그룹으로부터. 타겟 그룹은 백엔드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AWS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LB에 대한 예시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HTTP 요청을 몇 번 특정한 포트와 프로토콜로 보냈는데 URL을 로그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백엔드 서버로 분기시켜주고, 만약에 이미지를 보냈어요, URL을, 엔드포인트를, 그러면은 타깃 그룹을 이미지 서버로 분기를 시켜줍니다. 이게 ELB의 역할 그리고 구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맨 앞에 로드 밸런서가 하나 붙고 여러 개의 가상 이제 서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유저가 이 각각의 서버를 다 접속을 해서 관리하기에는 각각의 서버의 IP, 퍼블릭 IP가 다 다르고 서버의 설정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이 한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뭐 서버와 상관없이 한 개의 엔드포인트로부터 여러 개의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EC2의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EC2 서버의 개수를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과 합치면은 아마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좋은 아키텍트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SSH 프로토콜로 지금 저의 EC2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커로 지금 백엔드 이미 MySQL 서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PS 하면은 지금 3306 포트로부터 포트 포워딩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이 안으로 한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 MySQL -u -p 그래서 MySQL로 들어가면 비밀번호, 네, MySQL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창의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윈도우 푸즈 프로젝트, MySQL 둘 다 여기 제 EC2 서버에서 돌리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DB는 테이블은 따로 안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접속을 해서 제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AWS 이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으면은 이 사용해가지고 로그인 회원가입 해가지고 무료로 1년 동안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가지고 하시면은 편하게 이제 프로젝트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